생각보다 학생들의 답변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호해 보이지만 사실 반론을 잘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하는 친구도 있고, A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해당 상황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경우를 제안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의대 준비를 언제 시작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고, 황소부터 해서 특히 수학에서 선행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의대 입시를 목표를 두고 준비하시는 부모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지. 중요한 거를 자녀한테만 다 아웃소싱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의대를 포함한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입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여성호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CNA 논술 여성호 원장입니다. 대치동 최전선에서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목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일단 고1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내신 5등급제가 첫 적용이어서, 예전까지는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0% 안에 들면 1등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1 학생들이 보게 될 2028 학년도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 없이 국영수랑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똑같이 응시하는, 그래서 의대 준비하는 학생부터 미대 준비하는 학생까지 같은 수능을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입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신 체계 그리고 수능이 다 바뀐 셈입니다. 이번 1학년 1학기를 마친 고1 학생들이 4% 1등급이 아니라 10% 1등급이면은 2.5배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계산하신 분도 있었는데, 서울이나 부산, 경기 몇몇 교육청에서 전수를 해보시니까 대략 한 2%에서 좀 안 되게 전과목 1등급이 나왔으니까요. 문제는 의대 정원이 대략 3천여 명 되고, 서울대까지 하더라도 5, 6천 명이 만약에 다 1등급이 나와버리면 추가적인 변별 장치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입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변수이기도 하고 더 솔직히는 상수이기도 한데, 독서 내용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히 준비를 해놓으셔야 내신에서 지필고사 1등급 더하기 서술형 논술형, 또 생기부에 들어갈 세부능력 특기사항까지 챙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통합수능체제에서 새로 등장하는 통합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생각해보시면 수능도 그렇지만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의 대비를 위한 독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의대는 특이하게 추가로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 불리우는 다중 미니 면접 같은 경우에 독서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내신이 1등급이고 수능을 다 맞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독서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MMI 면접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MMI가 입시 합불의 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울대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대학보다도 엄청난 양적, 질적 준비들을 해놓고 있어서, 수시 일반 전형이나 지역 균형 면접에서 1단계 합격을 한 친구들이 3배수 면접을 보러 가면 10분짜리 재심원 면접방이 4군데가 있고, 20분 동안 생기부를 가지고 취조하는 면접방이 또 있어서 총 5개 면접방에서 6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교수님들이 직접 면접에 참여하시는 이 구조를 감안해보면 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구술 면접 고사에다가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MMI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수능을 보고 나서 저녁에 서울대 일반 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도 잘 보고 서울대 수시도 합격한 친구는 참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죠. 수능도 잘 못 봤는데 집에 와서 클릭해 보니까 서울대 1단계에서 떨어져 있으면 참 난감한 일인데, 그렇죠. 좀 더 난감한 건 뭐냐면, 서울대 수시에 1단계 합격을 했는데 일반 전형이 다음 주, 지역 균형 다 다음 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서 막상 면접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심원 면접방의 재심원들이 인문사회 재심원일 경우도 있고, 도표나 통계일 경우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고민되는 상황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패턴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의 본고사 유형은 아니지만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 내내 어쨌든 1단계 합격했다는 얘기는 전국에서 가장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란 뜻일 텐데, 그렇게 좋은 학생들 내에서의 또 추가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MMI 재심문 자체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 재심문을 보고서 실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의 후기, 복귀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운 날인데
아빠가 놀러 가자 그런다. 가기 싫은 가족들도 많지만 아빠가 가자니까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흔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하철에 약자 배려석이 있는데 안과를 갔다 온 8살 아이가 앉으려고 하니까 아빠는 앉지 마라고 그러고 엄마는 앉으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식의 상황들이니까요. 네. 저도 요거를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하고 면접 수업에서 몇 번 다뤄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답변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예전은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단호해 보이지만 사실 반론을 잘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하는 친구도 있고 A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해당 상황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경우를 제안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실제 내신이나 수능이 객관식으로 주로 많이 진행되는 데에 비하면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과 왜 지원했어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공통 제시문을 놓고서 여러 학생들의 답변들을 비교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이 학생을 뽑아야겠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쉽게 드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 뽑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은 소위 구술 면접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문제들 보면 대부분 제시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길면은 A4 한 페이지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한 3-4줄인 경우들도 있고 해당 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의외로 문해력 수준에서도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요약 과정을 거친 이후에 질문들을 통해서 티키타카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소위 얘기하는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도 있고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논리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논리만큼 중요한 게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는 맥락에서의 어떤 예의라든가 소통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보다 보면 각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 같은 좀 최상위권 의대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나요? 직접 본 멘트 중에는 개원의를 해서 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의대를 가든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왜 네가 다른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의대를 와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해요. 서울대 의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WHO 관련된 이제는 북한과의 남북 의료 교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의학 분야의 학문적 업적을 토대로 해서 확장시켜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병원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지는 전 세계에 걸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요구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의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합격률이 좀 있었다. 한때 유행했었죠. 아주 옛날 유행 중에는 생기부에 직업 희망을 쓸 때는 뭐 1학년 의사, 2학년 뭐 외과 의사, 3학년 뭐 신경외과 의사 이렇게 써라라고 조언했던 적도 있고 직업인으로서의 의료인도 좋지만 의학 자체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게 좋다라는 표현에서 의과학 내지는 의과학자 표현도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사실 양쪽 모두 큰 틀에서 보면은 입학 이후의 학업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좀 공동체성 같은 측면들도 굉장히 해당 분야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 독서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녹여져 있어야 되는 일단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들의 성실성이 좀 필요하고 해당 내용들의 존속성이나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도 필요하고 특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면접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뭐 좋은 의미의 관상을 좀 보면서 좋은 기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쓰리생이라는 드라마가 판타지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뭐 드라마나 영화 내지는 그 픽션 장르 특유의 유토피아적인 느낌들 많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 수학 100점을 받고 과탐을 만점을 받고 하는 거랑 실제 좋은 의사나 의학도가 되는 거랑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죠. 수학을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고 내지는 점수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해당 분야에 대한 진실성 있고 좀 책임감 있는 이런 태도도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MMI 통과한 아이들은 실제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MMI 준비 과정에서 일찍 파악을 한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한 흡수력이 빠른 것 같아요. 초등으로 치면은 문학을 좋아하지만 비문학도 잘 읽고 중등으로 치면은 과학 분야 책도 읽지만 역사 사회 책도 잘 읽는 그런 균형이 잘 맞춰졌죠. 저희가 중1 정도 수준에서 때를 위한 시리즈 책들을 많이 선정을 하는데
수업에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읽었던 친구가 성인용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외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원서를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우리말 책하고 원서 책하고 두 권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번역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1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성인 독서가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총균세를 중3에서 했었는데 네. 올해는 사피엔스를 다시 했거든요. 유바라의 책 시리즈들이 한 500,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2주 정도 시간을 주니까 충분히 읽고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하더라고요. 초등은 선정 도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흐름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한데 중등은 청소년 도서와 성인 도서가 좀 교차되어 있어서 적어도 서울대 의대 면접을 준비했거나 합격한 친구들 보면 중3 정도에서 사피엔스, 총균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등등등을 100%는 아니더라도 읽고 소화하고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의대 준비를 언제 시작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고 황소부터 해서 특히 수학에서 선행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능력이 되는 친구가 초등 때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습득하고 수학도 풀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과정을 밟아나가고 하는 게 박수 받을 일이긴 한데 모든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특히 의대는 적성으로서의 진로도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작년에 수능 만점자 친구들 중에서 의대 말고 컴공 이런 식으로 공대 선택할 친구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학생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자격이라는 형식으로 학업 능력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무엇이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적어도 내신, 수능 플러스 바뀐 입시에서도 MMI나 구술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들에서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독서 내용들을 중학교 한 1, 2, 3학년 과정에서 고른다면 제가 보기에 한 50권 내외의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소통 가능한 그런 책들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고요. 예비 중1 정도가 딱 시작 시기로 놓고 예비 고1 전까지의 중학교 3년간의 내신 성적이라든가 각종 지필고사를 통한 점수에 더해서 독서력 내지는 독서 수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면 성적은 100점이 나오고 학교에서 몇 등을 하지만 충분히 독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친구라면 사실 의대를 갈 수 있는 경로도 굉장히 협소하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028 이후에 수시에서도 일반 전형은 50%, 지역균형은 30%, 정시도 20% 면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시다 보면은 다른 대학 준비에도 훨씬 더 도움받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책 중에서 몇 권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벽에 대한 반론이라는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몇 학년 정도 아이들이 요거는 중1, 2 정도도 소화가 될 거예요. 학명으로 윤리와 관련된 고민들인데 네. 그 딜레마 상황들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넌 어떡할래? 이런 식의 고민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서 인구론을 다룬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이제 조영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인구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자고 책을 많이 쓰셨고 네. 그중에서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책인데 사실 다른 학문보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올해도 수능 응시생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07년생 황금 돼지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큰 틀에서 태어난 해의 통계만 확인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같이 입학할 거고 대학 입시도 같이 보게 될 테니까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술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이 특별히 뭐 미학이나 예술 전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교양 수준, 수능 국어에서의 비문학 대비 다양한 소통에 있어서 등장 인물이나 작품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리즈들도 몇 개 있거든요. 미술관에 간 의학자, 미술관에 간 화학자 이런 시리즈. 한 권만 제대로 잘 잡히면 관련된 양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라고 줄여서 서가 명강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법의학 교실 유성호 교수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사실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준의 내용들이 글로만 잘 접촉이 되면 중1 정도부터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이런 책이어서 중3에서 요번에 특목고나 외고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한 3개 정도 골라보고 그중에 한두 권을 자기소개서에 한번 담아보자 라고 했더니 그런 책은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굉장히 나의 책 이런 느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의대 입시를 목표를 두고 준비하시는 부모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지. 입시 독서, 의대 입시, 책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를 자녀한테만 다 아웃소싱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책을 가까이 해주셔야죠. 독서 통계 현황들 보면 대한민국 성인의 1년에 읽는 책이 한 권도 안 된다는 저처럼 50권 이상 보는 사람의 그죠. 평균의 함정을 생각을 해보면 1년 내내 부모님의 책 읽는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못 볼 수도 있겠다. 책도 많이 보시고 특히 온라인 독서, 디지털 많이 활용하시지만 이런 오프라인 독서 모습이 여전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봤을 때 식탁에 책이 있고 집안 곳곳에 책이 있고 이런 모습들 연출해 주셔서 질감으로서나 다른 어떤 감각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특히 4학년부터 학교 교과서가 좀 어려워요. 지리부터 해서 사회, 특히 5학년 한국사라든가 6학년에서 정치경제 얘기들이 사회교과서에 들어있는데 사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얘기라든가 시민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런 부분들은 배경지식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초등 고학년으로 가면서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이 장르 독서의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학에서 비문학으로의 이 비중이 옮겨가는 시기에 수학이나 특히 요즘 과학이나 선행들 때문에 오히려 비문학 독서의 토대가 좀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강조드렸던 예비 중1 딱 요 기준에서 자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 중학교 가서 우리 잘해보자. 그럼 중1, 2, 3의 좀 로드맵을 과목별 선행 로드맵도 물론 필요하지만 독서와 관련된 일종의 좀 칭찬 스티커 지금 독서와 관련된 인정 욕구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이런 친구들이 면접뿐만이 아니라 내신 수능의 전 교과에 걸쳐서 자기주도성을 많이 발휘해 줄 수 있는 준비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목표로 초등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님들이 같이 책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 초등 고학년 때 분야별 편중 여부를 좀 점검해 주시고 중등 독서 강조드리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중등 때 새롭게 독서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안 잡힌 애들은 힘들긴 하잖아요. 워낙 영상이나 다른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책 읽기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습관화라는 측면에서 편하게 중등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초등 한 5, 6학년 때부터 주 1회 한 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화 루틴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중학교 때 탄력을 받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논술 학원 관련돼서도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토론 수업이나 이럴 때 보면은 잘 듣는 학생이 잘 말해요. 특히 요즘은 학교의 발표나 이런 경우도 1분 30초, 2분 이런 식의 제한 시간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학원이라는 데는 사실 학교 수업의 보완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부족 부분들을 챙기실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성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 책이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 방식이 바뀌었죠.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요거를 퀴즈를 내주실 건데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퀴즈를 한번 내주실까요? 네. 서울대 의대 구술면접고사를 부르는 영어 약칭이 있습니다. 세 글자죠. 대문자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와 자세한 이벤트 내용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 꼭 확인하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다음 책은 인공지능 시대 독서법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대 흐름이 느껴지네요. 네. 책 읽는 능력은 유전이 아니랍니다. 후천적 능력.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달 이래로 우리가 책을 읽고 이만큼의 인류 문명을 쌓아왔다면 점점 더 퇴보하는 읽기 능력과 읽기 시간들을 소중하게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때부터 독서를 습관화하는 모습들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보이시면 좋겠다. 오늘 유익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